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비타민 D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비타민 D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 그림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비타민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은 이거는 비타민 D가 국가별로 비타민 D가 결핍되는 인구의 비율인데요. 이게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사를 했던 거고 전 세계 50여 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타민 D가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가에 대한 조사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88.2%, 가장 높은 수치 많이 결핍되어 있고요. 호주나 브라질 이런 남미 쪽은 햇볕이 많겠죠. 이런 부분은 이런 나라에서는 한 27% 정도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이 88% 하면 90%이기 때문에 우리 성인 인구 거의 뭐 10명 중에 1명 정도를 빼놓고는 모두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처럼 많이 겨울이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경우는 더더욱 그런 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비타민 D가 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기 있는 그룹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은 그룹병이라는 건 비타민 D가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예요. 뼈가 약해져서 골격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다리가 굽어서 이렇게 O자형 다리 특유의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그룹병이 예전에 많았다가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룹병이 많이 보였던 직업군을 본다면은 대표적인 게 이 광부가 될 건데요. 광부는 햇볕을 받을 수가 없죠. 동굴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이 보였었다가 이 시대가 조금 발전하면서 없어졌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룹병이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그룹병이 되는 이유, 많아지는 이유를 뭐 그 기사화 시켜서 했던 건데 이유야 사실은 너무 많겠죠. 애들이 햇볕을 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비타민 D가 필요한 거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이번에는 비타민 D의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비타민 D가 왜 효과적이냐, 아니면 비타민 D의 효능은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이 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무엇보다 성장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비타민 D가 특히 하는 일 중에는 칼슘을 흡수한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슘, 키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우유를 많이 먹는데 우유 섭취를 통해서 칼슘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비타민 D가 몸에서 부족하면은 적절하게 뼈의 성장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도 우선 많이 사용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면역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면역력이 여러 가지 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과민해졌다 이런 경우로 들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은 이 급성 감염, 예를 들어 뭐 편도염이라든지 인두염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 급성 감염의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효과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면에서도 많이 인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알려져 있는 유명한 효과 중에 한 가지가 또 항암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 D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섭취를 해서 체내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은 항암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 기타로 제가 적어둔 거는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등 성인 질환에 모두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게 비타민 D의 효과와 효능에 대한 부분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비타민 D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성을 해서 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음식입니다. 음식 보시면은 이 그림은 바로 표고버섯인데요. 표고버섯이 비타민 D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표고버섯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걸 보시면은 이거는 물고기죠. 생선. 얘네가 정어리떼입니다. 정어리에 비타민 D가 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표고버섯이 햇볕에 말려진 표고버섯이어야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생산성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햇볕에 말리기보다는 열 건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고버섯을 먹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비타민 D를 흡수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에 또 어떻게 흡수를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생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알려져 있는 게 흔히들 알고 계시는 햇볕입니다. 햇볕에 있는 이 자외선이 몸에 들어가서 비타민 D로 변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 햇볕을 쐬는 과정은 다른 것보다는 열심히 밖에서 왜 저기 햇볕을 쐬기만 하면 되기는 한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한이 많은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겨울철 햇볕에서는 합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문을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유리창이라든지 아니면은 차 실내에 앉아 있을 때 창문을 투과해서 오게 되면은 자외선이 투과가 제대로 되지 않고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흡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내에 있고 밖에서 이제 큰 유리창을 통해서 햇볕을 광합성을 하는 경우도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지가 않거든요. 또 한 가지 방법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아침 햇볕이나 아니면은 저녁의 햇볕으로는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계절도 있고 뭐 실내 활동도 많고 등등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사실은 합성되기가 햇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애들은 외출해서 있는 시간도 있겠지만 거의 다 실내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합성이 조금씩은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떤 경우에서나 햇볕을 쬐다 하더라도 비타민 D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바로 이제는 네, 비타민 D의 중요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캡처를 했는데 타임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타임지에서 2007년도에 베스트 탑 10 발견 혹은 발명 중에 한 가지가 탑 10 메디컬 브레이크스루 중에 하나 가지가 베네핏 오브 비타민 D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되거든요. 비타민 D가 이러이러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2007년도에 의학 탑 10에 타임지에서 실렸던 부분이고요. 이와 비슷한 기사가 또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이 기사는 뭐냐면은 영국의 일간지인 인디펜던트에서 나온 건데 비타민 D의 장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햇볕을 라이트를 쬐어야 될 시간이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처럼 비타민 D의 중요성은 이미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기는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비타민 D가 재밌는 건 저희 함소화에서 많은 제품들 중에 가장 베스트 제품은 언제나 락토였어요. 근데 이제 비타민 D를 먼저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락토보다 판매량이 많은 것이 비타민 D라고 합니다. 이만큼 이미 고객들, 엄마들이나 아이들은 이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 실제로 아이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D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효과들을 알아봤고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안내를 할 때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응대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